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마미손입니다. 삼성전자와 미국 ETF의 주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삼성전자와 미국 ETF의 증시 일정을 좀 안내해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인텔, 파운드리 쫓아오나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전자, 차량용 반도체 진격이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미국 ETF의 증시 일정입니다. 7월 29일 목요일, 이날이 이제 삼성전자의 2분기 정식 실적 발표일이죠. 지난번에 했던 것은 이제 잠정 실적 발표고요. 7월 29일 오전 10시에 하는 것이 정식 실적 발표가 되겠습니다. 이날 그 배당금에 대해서도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배당금 관련 소식이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7월 28일 수요일은 미국 ETF의 분배금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미국 S&P 500 ETF, 미국 나스닥 100 ETF, 관련 등등 해서요. 여러가지 ETF의 분배금 기준일이 이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ETF를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날 이전에 매수하시면 분배금을 받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분배금이 나오는 날짜는 8월 초에 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인텔 파운드리 쫓아오나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사 제목을 보시면 인텔,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 추진, 파운드리 2위 삼성 위협하나, 이런 기사 제목이죠. 자, 이 글로벌 파운드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회사 이름인데요. 세계 3위권 파운드리 회사입니다. 예전에 그 인텔의 경쟁자인 AMD의 파운드리 사업부였는데요. 분사해서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회사를 새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걸 경쟁사인 인텔이 인수를 추진한다고 하네요. 자, 기사 내용을 보시면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15일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서 인텔이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위해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죠. 인수 가격은 약 34조라고 합니다. 적은 돈은 아니죠. 인텔로서는 최대 규모의 인수 합병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 관련 내용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자, 이 도표는요, 전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등이 대만의 TSMC죠. 그리고 2등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3등이 요 두 업체죠. 그 3등 두 업체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가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인텔이 인수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인텔의 경우 생산 시설이 이미 있습니다. 그 자체 생산 시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것까지 더하게 되면은 바로 3위 파운드리 회사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2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전자에게는 큰 위협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요, 그 미세 공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미세 공정을 포기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인텔이 이걸 인수하더라도 미세 공정에서는 삼성전자와 TSMC를 따라오려면 시간이 한참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기사 내용에 대한 추가 내용이 있는데 그걸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자, 그 추가 내용을 보시면요, 다만 글로벌 파운드리 측은 인텔과 협상을 하지 않고 있다며 공식 부인했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요, 어쩌면 이 소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진짜로 협상을 하고 있으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상장 회사가 아닙니다. 아직 비상장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굳이 무리하게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인텔 주가 그래프인데요. 어제 그런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텔 주가가 하락한 걸 보면요. 뭐 이 인수한다는 게 좋지가 않던지 아니면 이 인수설이 거짓말이든지 뭐 둘 중에 하나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에 진격을 한다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자, 단독해서요. 삼성전자 비메모리 진격, 아우디 이어 폭스바겐의 차량용 반도체 공급한다. 뭐 이런 기사 제목이죠. 자, 이 삼성전자가요. 차량용 반도체에서 기존에 아우디에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아우디 이외에 폭스바겐에도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자, 이 뭐 좋은 소식이죠? 뭐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당장 뭐 매출이 뭐 많은 건 아닌데요. 어쨌든 이렇게 차량용 반도체를 하나씩 회사를 늘려나가면요. 그것도 참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여러 회사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 반도체 칩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점 더 높여간다는 그런 뜻이겠죠? 자, 그 기사 내용을 좀 더 보시면요. 삼성전자가 아우디에 이어 세계 최대 완성차 제조사인 독일 폭스바겐에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한다 라고 하죠. 자, 이 아우디에 이어 폭스바겐에도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한다는 거. 그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나름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 기사를 좀 더 보시면 올 초부터 폭스바겐 완성차 모델의 최신 시스템 반도체 제품인 엑시노스 오토를 공급하고 있다라고 하죠. 엑시노스 오토는 삼성전자의 차량용 시스템 온칩 부품으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적용될 두뇌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엑시노스라고 하는 칩은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삼성전자 칩이죠. 그것을 이제 차량용으로 만든 것이 엑시노스 오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엑시노스 오토를 여러 가지 자동차 회사에 납품할 수 있으면요. 그것도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뉴스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앞 페이지의 내용 참 좋은 소식이죠? 참 좋은 소식이긴 한데요. 하지만 사실은 폭스바겐과 아우디는 같은 회사입니다. 자, 여러분 그 현대차랑 기아차 브랜드는 다르지만 사실 같은 회사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현대차랑 기아차랑 디자인은 다르지만 사실 그 플랫폼은 같은 걸 쓰는 거죠. 그래서 아우디에 이어 폭스바겐에도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했다는 거. 뭐 물론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사실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요. 뭐 영토를 넓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폭스바겐, 아우디, 벤틀리, 람보르기니, 포르쉐 다 다른 회사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사실은 같은 회사입니다. 같은 회사이고요. 그냥 브랜드만 다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그 폭스바겐 말고 BMW나 벤츠에 반도체 칩을 공급하게 된다면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메모리 현물가 지수입니다. 최근 6개월 나타낸 건데요. 최근에 이 가격대에서 계속 머무르다가 맨 끝에 살짝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러면 안 되는데요. 계속 쭉쭉쭉쭉 올라가야 되겠죠? 지금 주가가 비실비실 거리고 있는데요. 믿을 거라고는 지금 메모리 현물가밖에 없는데 이것마저 내려가게 되면은 우리는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쭉쭉 상승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은 미국 증시 S&P 500 지수입니다. 일봉 차트이고요. 자, 최근에 보시면 살짝 조정받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한동안 좀 너무 급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뭐 살짝 조정을 받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한국 증시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한동안 이렇게 쭉 많이 떨어질 때가 있었죠? 이때 그 코로나 4차 유행 때문에 조정이 조금 세게 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쭉 이렇게 회복하고 있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코로나 델타 변이는 치사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인식을 하게 된다면 어쩌면 무리한 거리두기 단계는 완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뉴스들을 보니까요, 다른 뉴스에서도 이번 델타 변이의 치사율이 낮다는 내용이 가끔씩 보도하는 언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론들이 많이 퍼지게 되면은 거리두기 단계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부 국가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벗고 그냥 거리두기 같은 거 하지 않는다라고 방역 포기를 선언한 나라들도 좀 있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나라들이 하나둘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이것은 삼성전자의 주가 차트 일봉입니다. 오후 2시 반경에 이제 찍은 건데요. 주가는 어제보다는 조금 하락한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많이 오를 때가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파동이 좀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조금 지지부진하게 조금씩 살짝 내려가는 감을 보여주고 있죠. 자, 현재로서는요, 삼성전자가 뭐 이렇다 할 좋은 소식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주가가 좀 상승하려면 이재용 부회장이라도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 삼성전자 주가가 힘이 없으면서 좀 비실거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크게 내려가지 않는 것에 위안을 삼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삼성전자 주가가 곧 올라갈 겁니다 라고 좋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당장으로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적정가를 표기하면요, 적정가는 8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삼성전자 우회 주가 차트 일봉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조금 상승을 했는데요. 외국인의 폭풍 매도는 이제 좀 그친 상황입니다. 이때 이렇게 조금 하락할 때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아댔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파나 싶을 정도로 많이 팔았는데요. 그러다가 외국인의 폭풍 매도가 그치니까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동안 이런 지지부진한 상황은 좀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다 적정가를 표기하면 77,5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죠?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행운을 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